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조금 쉽지 않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95만원입니다. 오늘이 손실이 좀 발생됐죠. 해서 마이너스 28만원입니다. 2월달에 수익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나름 괜찮습니다. 미 증시가 강보합권으로 이 신규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거든요. 2조 달러, 2천조에 해당하는 그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은 민주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은 이 부양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재료 노출 이런 의미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내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한 0.4 정도로 계속 그 상승세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공포지수도 좀 양호한 편이고, 일본 증시도 2.12%,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증시도 1%대 상승을 했고요. 전 세계 경제가 주식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빠졌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죠. 일단 해외 증시부터 간략하게 볼까요? 뭐 특별하게 볼 것 없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우지수도 뭐 전고점 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한 0.69%,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한 0.94%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거 같아요. 지금 오늘이 2월 8일인데요. 11일 날이 설날 연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뒤에 연휴가 길다는 이 부분이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생각하고 기관들이 계속 지난주 후반에 계속 매도를 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해외 증시가 견조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1조 8천억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해외 증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기관하고 외국인이 자꾸 파느냐 하고 이제 곰곰이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같으면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 명절을 쉬려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한다, 현금화를 시킨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도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 이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기관들이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가 견조하니까 확 빠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약간 빠지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해외 증시라도 잘 받쳐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해외 증시가 못 받쳐주게 되면 이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이 조성되면 급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풀배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보유 종목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오늘이
8일이고요. 9일, 10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 현금화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이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현금화 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은 또 없는데 또 계속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악재가 생길 그런 어떤 염려도 있고 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참았습니다. 어차피 손실은 나왔으니까 하루 그냥 더 참자 하고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상황 보고 연휴 동안에 해외 증시가 불안할 것 같으면 좀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일부만 남기고 다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손실은 이미 발생된 것이니까요. 이 손실 봤다고 해서 계속 묶여 있다가 보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계속 시간의 거래에 제 보유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여차하면 다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지금 머릿속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악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규 부양책이 거의 통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는 부분에서 호재인데 여기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조금씩은 걸리고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게 좀 많이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악재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이 많이 된다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상황에 따라서 보유 종목을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주인데요. 오늘은 뭐니 해도 현대기아차입니다.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어요. 속보로 나왔는데요. 애플이 현대기아차 그룹과 진행해오던 애플카 위탁 생산과 관련된 협의를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애플카 생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기아차 급등을 했었거든요. 금요일까지 올라갔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저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현대기아차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라며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협력 요청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서 뭐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애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했는지에 대한 표현은 없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에서 말했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중단을 시킨 것 같아요. 애플에서 중단시켰다는 게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중단시켜버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중단됐으니까 하고 있지 않다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애플카를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추측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양사 간에 애플과 현대기아차 간에 비밀 협약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애플의 어떤 기업 방식이랍니다. 애플은 스마트폰도 자기들이 공장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가지고 여러 군데서 생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경영 방침 자체가 외주를 주면서 극비리의 이 진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애플 스마트폰을 어느 회사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지를 다 모른답니다. 그게 밝혀지면 그 회사는 잘린답니다. 협력업체에서.
그 정도로 비밀 유지 협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금요일날 나온 뉴스 보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과도 몇 군데 6군데인가 접촉을 하고 현대기아차도 접촉하고 이렇게 쭉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누설되면 협상을 특약에 넣는답니다. 계약을 그냥 파기시켜 버린답니다. 너희들 책임이다 이러고 비밀 누설한 죄 이래가지고 파기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애플카에 대한 협상을 하더라도 외부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외부로 정보 나와버리면은 협상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현대기아차에서는 계약됐더라도 우리는 진행한 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로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느낌으로 기대감만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아차도 오늘 보시면 분봉으로 볼게요. 떨어져 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으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니라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어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좀 다르답니다. 이게 정보가 누설되면 완전히 계약 해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정보 누설한 쪽에 있다 이렇게 특약을 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카가 출시돼 갖고 굴러다니는 상황에도 현대기아차에서 만들었는지를 모르게 하겠다는 게 애플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 부분이 기아차가 애플카 생산 기대감으로 올라온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생각보다는 이 되게 좀 비밀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는 돈 많은 회사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차가 가장 많이 좀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으니까 압박을 받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좀 적게 빠졌고 그 다음 자동차 관련주 보시면 거의 초토화돼 버렸죠. 대표적이었던 구형테크 지금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일까 마지막 날이었지 싶은데 3일째죠. 단일가 끝나자마자 지금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상신 브레이크도 그렇고 지금 다 툭툭툭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전부 다 뒤로 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덩달아서 수소차 쪽도 자동차 관련해서 다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니까 어차피요. 그 다음 2차전지 쪽도 좀 밀린 것 같고 여기는 좀 되게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애플카가 주로 자율주행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뭐 되게 심하진 않는데 좀 빠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애플카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쪽도 같이 밀린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체로 다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증시도 같이 밀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증시 상태도 좋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만 했는데 기아차가 무너지면서 덩달아서 같이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추가로 어떤 악재가 없이 해외 증시가 상승을 해준다면 다행인데 보통 악재가 터질 때 덩달아서 또 연거푸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은 걱정이 됩니다. 이 모양에서 지금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방송하는 순간에도 제가 보유 종목을 다 팔아버려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좀 불안정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 때 팔더라도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다른 종목들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 불투명해서 제가 가지지 않은 종목을 설명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오디텍 300, 파버나인 300, 한국큐빅 200 뭐 대충 이런 정도로 보유하고 넘어왔었어요. 넘어왔는데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게 그 파버나인이었습니다. 이 종목 금요일날 왜 끌어올렸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늘 계속 던졌습니다. 던져갖고 다시 밀려버렸죠.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다시 부담스러워지는 4,300원대인가 뭐 이때 금액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담스러워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손절했습니다. 파버나인은 여기서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밀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부 손절했고요. 그 다음 파버나인 손절했고요. 그 다음 한국큐빅은 200만원대 가지고 있었는데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뭐 아래 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걸로 봐서 시세가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오늘 밀렸기 때문에 비중을 100만원 줄여가지고 100만원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한국 큐빅 1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오디텍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버리기 상당히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4분기 실적 보시면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적자 없이 그냥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것 같고 부채 비율, 유보율 이쪽도 상당히 괜찮고 유동 물량도 괜찮고 그리고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뭐 센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한 1.96% 빠졌는데 그대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대로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한국카본입니다. 이것도 재료가 뜨면서 지금 좀 꼬리를 달아버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거의 뭐 제가 잡은 가격이 12,15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입니다. 지금 거의 뭐 조금 손실 보는 상태인데요. 이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공급계약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카본 또 한 번 대형 수주해가지고 1,480억 원대 LNG 보냉제, 그러니까 이 한국카본이 주로 하는 역할이 LNG선의 보냉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보냉제 쪽입니다. 근데 얘가 수주 금액이 큽니다. 1,480억 수주를 했어요. 물론 기간이 이제 좀 길기 때문에 뭐 1년으로 나눠 보면은 좀 금액이 줄 수는 있겠지만 매출액 대비 54% 해당하는 금액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기간은 2023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년, 3년, 한 2년 넘게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 수주 계약이 한번 있었어요. 작년 후반기 때 그때도 금액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월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뭐 부채 비율, 유보율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종목은 좀 올라갈 만하면 자꾸 이렇게 패대기 쳐갖고 눌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수주 계약 뜨면서 이제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요. 결국은 못 들어올리고 마지막에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모양으로 보면 급등할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절해가지고 균형을 이룬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그냥 쭉 흘러내려 버렸으면 물린 사람들이 이제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파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가져가 보자. 왜냐면 이 수주액이 금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54%는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큰 금액이니까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으로 빠지기보다는 좀 올라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지금 뭐 크게 안 밀리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한국카본을 비중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300만원 담았습니다. 담고 그 다음 한국큐빅 100만원 줄인 돈으로 뭘 잡았느냐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걸 잡은 건 대충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국내 확진자가 오늘 3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드디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만 아니라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보다 한 50명 정도, 물론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 5, 600명대 나오다가 지금 좀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저게 있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 2월쯤 한 3월쯤 넘어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100명 밑으로 떨어지는 졌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줄어든다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백신이 지금 계속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늦어서 그렇지 미국이나 이스라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접종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숫자가 좀 진정되는 국면, 그러니까 백신을 계속 접종하니까 접종하는 사람들 쪽으로는 확산세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코로나가 잡히면 저는 가장 좋은 종목을 화장품 관련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방한 기대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숫자가 확 줄어들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 중에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제까지 이차한불이라는 종목을 가장 대장격으로 잡았었어요. 여기서 올라갈 때 보시면 이때 중국 기대감, 시진핑 방한 기대감으로서 급등함했거든요. 쭉 했는데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이래가 코로나 때문에 시진핑 방안이 무산되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밀리고 나서 지금 들어올려야 되는데 못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봤을 때 올라갈 여력은 많은데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안 좋고 이래서 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찾다가 한국 화장품 이런 쪽도 보면 실적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잉글우드 랩이라는 종목이 마스카라라고 그러나요? 그쪽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상당히 좀 유망합니다. 이 종목이 주로 제가 화장품 잘 몰라서 좌우지간 이 종목이 꽤 괜찮은 종목인데 요거 잡으려다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 화장품 OEM 생산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 회사가 생산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중국 진출에 유리한 지리성 등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중국이라는 글자가 나오길래,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실적도 화장품 관련주들 다 적자 보고 있는데 얘는 적자가 아니더라고요.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현재 부채비율, 유보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화장을 잘 안 하죠.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분가로 잘 못 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흑자를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돼 가지고 화장품이 그동안 팔리지 않던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게 됐을 경우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동 물량도 작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차한불을 버리고, 제가 이차한불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버려버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디텍하고 한국카본이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 한국큐빅 100만원,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100만원, 대충 요런 정도로 지금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풍력 쪽은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전남 신안에 엄청난 풍력 단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니선, 동국 SNC 이렇게 했는데, 동국 SNC는 오늘 하락해 버렸고, 오늘 강했던 게, 풍력으로 강했던 게 CS 윈드가 강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거 아마 제가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CS 윈드가 아주 강하다는 의미는 미국도 바다 쪽에 대단히 풍력 단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래서 만약 그게 맞다면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풍력 회사가 CS 윈드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 오늘 다른 풍력 관련주들 다 밀렸는데 스페코가 강하게 좀 돌렸죠. 그래서 스페코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한 풍력 쪽의 어떤 재료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력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다음 그 대성창투 얘는 무슨 그 송중기 나오는 영화 뭐 그거에 투자해놨는 것 같아요. 그걸 해갖고 뭐 쭉 올라갔는데 제가 영화 그 국내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얘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같은 창투사 개념이라고 따로 움직였는데 이 정도가 좀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유 종목만 일단 일부 변경을 시키고 현재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도 마음 한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 기관들이 조금만 봐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틈만 나면 계속 팔아버려가지고 오늘 그 이 지수 보시면 코스닥 지수 분봉입니다. 아침부터 확 눌렀다가 기아차 쪽으로 빠지면서 확 눌렀다가 덜 올렸거든요. 한참 덜 올렸는데 이 틈만 나면 계속 팔아가지고 밑으로 눌러버려요. 끝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그 어떤 뭐 악재가 있어서 그냥 그 매도가 막 나와서 빠졌다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의도적으로 좀 못 올라간다 싶으면 그 좀 우량주 쪽으로 해서 던져가지고 확확 누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기관이 뭐 달리 개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 칠 땐 또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차라리 그냥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도 보유 종목 다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비중을 상당히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좀 솔직히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충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힘내시고 다들 저보다 잘하시니까요.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